영진님은 결혼관이 네. 어떻게 되세요? 약간 서울에 집 사는 느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뭔가 그럴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하고 싶다. 그런데 음, 그게 너무 난이도가 높다 보니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뭐 꼭 음.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왜 쉽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원하시면 사실 할 수 있잖아요, 영진님. 원래 집도 아무 집은 살 수 있어. 음, 물론 점점 그 아무 집도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에 맞는 그런 거를 꾸려 나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어쨌든 결혼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일이고, 음, 그분과 같은 일정과 계획으로 뜻을 도모하는 것도 일이고, 너무 어렵잖아, 코스가. 음,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내 마음 같지가 음. 않으니까. 같은 마음의 사람을 찾는 게 어려워서. 음, 기적이지. 나도 걔랑 결혼하고 싶대. 걔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 해?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음. 연애조차도 그렇게 마음 맞는 게 어려운 일인데? 결혼이요? 뭐 이런 느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연령을 정해놓잖아요. 이 나이 때까지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 상대가 나타날 때까지 그 기다리다기보다 뭐 그 나이대가 차게 되면 이제 더 조급하게 결혼할 상대를 찾고 결혼을 위해서 상대를 찾는 느낌? 이게 더 세지는 것 같아가지고 막 영지님처럼 시간 제한은 없고 일단 열어두고 그 상대가 나타나면 결혼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적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보면. 확실히 우리 또래들 잘할 때는 그게 드물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마치 수능 공부하듯이 그 시기에 해야 되는 승부처럼 다들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뭐 돌싱 될 바에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 어, 워낙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한 괴담이 너무 많잖아. 더 신중해진다. 더 음. 신중해지는 거지. 그리고 만혼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컨텐츠가 더 인기를 끄는 것 같아. 왜냐하면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보일수록 내 비혼에 대한 생각이 옳았다. 옳다는 증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저는 어렸을 때는 사실 진짜 디폴트로 그냥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시기는 모르지만 뭔가 20살 때는 30이 되게 요원해 보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대충 그때쯤 결혼한다 치면 그 전에는 막 내가 그냥 좋아하면 다 만나야겠다. 약간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결혼할 상대로 안 보고 그냥 마음에 들면 다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데드라인을 정해놨어요. 한 2년까지는 놀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뭔가 시간 더 쓰지 말자. 결혼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시간을 쓰지 말자 해서 이제 2년, 2년 반쯤에서 항상 헤어졌거든요. 그러다가 결혼이라는 게 내가 꼭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저는 결혼은 하고 싶거든요. 저는 원래 혼자서 뭔가를 잘 못해요. 음. 그냥 일이든 뭐 프로젝트든 이런 거든. 무조건 누군가가 같이 있어야지 동기부여가 되는데 삶도 저한테 좀 그럴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뭔가 같이 좀 팀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애는 낳지 않을 거다. 애를 낳지 않을 거면 결혼의 적정한 시기가 무기한으로 늘어나잖아요. 굳이 내가 이렇게 조급하게 2년 리밋을 두면서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졌네 하면서 좀 뭔가 한 2, 3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방감이 갑자기 이렇게 탁 느껴지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요즘에도. 근데 이제 나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생각이긴 하거든요. 결혼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뭐 안 한다고 내 인생이 너무 슬퍼질 것 같진 않다라는 마음 하나. 마찬가지로 아기도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뭐 없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음, 마음가짐으로 있긴 한데 요즘 좀 의심되는 것 중 하나는 이게 아직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생물학적으로 젊은 개체이고 생물학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갖는 객기이고 오만일 수 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해. 왜요, 왜냐하면 왜요? 여기서 딱 20년 지나면 기운도 많이 떨어질 거고 제3자한테 매력적인 인간이 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내가 뿜어내는 생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그 경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어딘들 갈 수 있고 어딘들 섞일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그게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그 사회 안에서 오직 나만이 나를 생각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게 그때도 내가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달까? 결국에는 혼자가 될 것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다예요?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애를 낳고 싶다예요? 적어도 배우자는
그때는 더 지금보다 갈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 음, 그리고 그 확장으로 또 아이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살면서 네.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동력이잖아요. 우리가 한창 힘 있을 때는 그런 증거를 만드는 게 너무 쉬워. 아,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야. 뭐, 음, 내 친구들도 많고, 나를 좋아하는 이성들도 많고, 우리 부모님도 있고. 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60대, 70대가 됐을 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경험을 지금처럼 쉽게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그 자신이 없는 거지. 내가 제일 소중한 부모님도 이미 하늘나라 가셨을 거고, 내 친구들은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미 너무 많을 거고, 음. 뭐 그때 그 동년배 여자친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서로를 소중해하는 그 에너지가 그게 뭐라 해야 될까? 지금이랑 비슷할까 상상해 보면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내가 아직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봐서. 네네. 그때도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거를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근데 약간 들으면서 든 생각은 노인이 된다는 거는 사회 변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겠죠. 약간 제가 느끼기도 한국에서는 정상성이 너무 중요한 나라인 것 같거든요. 정상 사회, 뭐 정상 가족을 갖고 있고 정상인의 범주 안에 있으면 그냥 뭐든 하기 너무 편해요. 이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니까. 근데 노인이 되는 순간 완전히 변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인내심도 이 사람들한테 없게 되고 관심도 없고 케어도 없고 당연히 일하는 사람한테 더 관심을 기울 테니까 복지도 상대적으로 좀 달라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네는 어차피 언젠가 다 변두리에 갈 거야. 근데 혼자 가고 싶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상 가지고 빨리 꿀려. 그래야지 젊을 때라도 혜택을 누리고 너네 늙어서도 변두리에 그렇게 안 갈 수 있어. 약간 요런 스킨 같아서 만약에 사회가 애초에 이런 노인들 혹은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뭐 소중해하게 여기고 뭐 친구가 많고 커뮤니티가 많고 이렇다면 외로움을 좀 덜 느끼지 않을까? 그러면 노화에 대한 두려움도 좀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갑자기. 또 살짝 다른 얘기긴 한데 최근에 본 글이 있는데 거기 포스팅 얘기는 그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한 명이 자기의 가치를 온전히 느끼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를 낳는 거다. 왜냐하면 애는 낳자마자 이게 바로 내 증명의 가치가 되어버리니까 나는 대체 불가능한 어떤 리소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게 우리는 너무 삶이 다 내 삶이 다 의미 없어 보여. 회사에서 일을 해도 누군가 나보다 더 잘하고 돈을 잘 벌어도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벌고 항상 나는 대체 가능한 사람처럼 보이고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애를 낳으면 치트키인 거죠. 완전 쇼컷으로 바로 낳는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누군가의 인생에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대체 불가능한. 그래서 사람들이 애를 낳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좀 꼬여 있는 생각이긴 한데 애를 낳으면 내가 좋은 엄마든 안 좋은 엄마든 애를 열심히 키웠다 안 키웠던 학원 보냈다 안 보냈던 이 애한테는 그 모든 결정이 다 얘 인생을 바꿔놓을 결정이란 말이죠. 그런 영향력을 가진 내가 아무리 이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이 애한테만큼은 하나의 우주고 하나의 세상이고 신이고 뭐 이런 거 이런 만큼의 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를 낳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들 그냥 애가 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그 깊이 파보면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요소긴 하지. 그게 그럼 애를 낳는 이유의 전부냐라고 하면 동의할 수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왜요? 그 옛날부터 아기를 낳는 행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있었지, 사회가 있어서 아기를 낳았던 건 아니니까. 음, 하지만 어쨌든 이 사회가 계속 발전을 거듭하면서 좀 그 출산이라는 거를 수단으로 쓴 것도 분명히 상당하다. 음, 방금 지윤이 말한 그 이론이 또 우리 프롬 선생님의 사회적 성격의 그 중요한 요소예요. 네. 그 국가는 사회에 맞는 성격을 가정을 통해서 생산한다. 무슨 말이야?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인간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정의 권위에 복종하는 아이, 그리고 그 교육 방식, 가부장적 구조를 만들었고 그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사디스트가 된다는 거지. 이 작은 음, 존재가 나한테 의존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아이는 음, 약하니까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 구조가 음, 가정 안에서 성립이 되면 사회에서도
사회의 저 기업가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야. 저 독재자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난 복종해야 돼. 왜냐하면 난 약한 사람이니까. 이 음, 구조를 확장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그 맞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도 생각을 한다. 완전히 동의할 순 없으나 그런 요소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고, 음, 사실 그런 왜곡된 마음으로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병든 사회를 뭐 만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 프롬 선생님이 평생 주창하고 있는 관점이고, 또 나도 굉장히 바잉되고 있는 관점은, 음, 인간이 완전히 자기 존재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마치려면 나르시시즘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성향이라고 생각해. 무슨 음, 말이냐면, 나르시시즘이 뭐야? 이 우주에서 내가 제일 소중해. 그래서 모든 걸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나에게 납득이 되는 구조로만 이해하는 게 나르시시즘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병적으로도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음, 어쨌든 그 많은 관점에서 동의를 받고 있는 건 모든 인간은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 음, 그거는 어쩔 수 음, 없다가 기본 컨센이긴 한 것 같아. 음, 왜냐하면 우리는 나로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음, 우리가 자라날 때는 이 나르시시즘을 극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자살하게 돼. 이 세계가 너무 거대하고, 아까 지지가 말했던 것처럼 잘난 사람 너무 많은데, 여기에 내가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지 않으면 이 삶을 소중히 할 동력이 안 생기는 거지. 음,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걔보다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렇게 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음, 그래서 아기 때부터 그 특유의 무지성으로 자기를 소중히 하는 경험을 키워나가면서 우리는 성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문제는 이 나르시시즘을 극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리 브롬도 굉장히 이 극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만큼, 물론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나르시시즘을 극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난 관성적으로 여기에 빠져 살아왔는데 이걸 음, 갑자기 어떻게 극복하겠어. 음,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인 존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무지할 때는 내가 나르시즘에 빠져 있을 수 있어. 얼마든지 빠져 있을 수 있어. 난 슈퍼맨이고 나는 초능력이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는 순간 이 객관적인 지성이 생겨버리잖아. 음, 그러면 내 나르시시즘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져. 음, 객관적으로 제가 나보다 연봉 40%를 더 많이 받는데 내가 과연 쟤보다 귀중한 존재일까? 이런 음, 것들이 막 생기는 거지. 네, 여기에서 사람은 두 가지밖에 못해요. 그럼 이 나르시시즘을 극복하던가 음, 아니면 이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리던가. 음, 근데 대체로 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냐하면 그만큼이나 이 나르시시즘을 극복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배타적으로 돼. 쟤가 나보다 40%를 더 벌어? 쟤는 뭐 나보다 키가 작아. 생겼어. 음, 뭐 쟤는 그 사실은 나중에 수명이 짧을 거야. 이러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그 세계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르시즘을 네, 극복을 못한다면. 여기에서 그 나르시시즘을 극복하는 수단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에리 프롬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내가 내 친구를 사귈 때도 나의 친구라는 관점에서 난 친구를 내 식대로만 해결을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경험에서만 나를 포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적으로 사랑을 할 기회를 갖기도 해. 나를 음, 포기할 필요 없이 저 사람이 자기를 포기해서 날 사랑을 해주는 거지. 그럼 음, 난 여전히 내 세계를 지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르시시즘을 극복하는 경험이 되지는 못하는데, 적어도 나를 포기하는 사랑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그런 극복하는 실마리를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잘 발전을 하게 되면 결혼까지 간다라고 난 생각해. 어쨌든 결혼을 한다는 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 안락한 세계를 포기하는 일이긴 하잖아요. 네, 물론 우리 마음가짐은 저 사람과 새로운 나의 울타리를 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결혼을 하지만, 사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겪게 되는 상황들을 잘 보면 자기 세계를 빼앗긴 거야, 사실은. 자기의 그 안락한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집에 가도 누가 있어. 음, 나만의 편안한 시간을 나 혼자 자고 싶은데 옆에 누가 있고, 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 결혼이라는 거 자체도 그 나의 나르시시즘을 극복하는 어떤 경험, 중요한 경험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상적으로는 이 사랑과 결혼을 이 나르시시즘을 극복하고 우리 존재를 실현해서 행복한 삶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에리 프롬이 지적하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음, 이상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 내 외부 세계에 대한 배타적인 적대감을 해소하고 이 외부를 모두 나의 세계로 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가 합쳐져서 이만한 울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부터 이 울타리 vs 세계의 적대감을 음, 쌓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외부에 있는 것들은 적대적인 거야. 우리 가족보다 우리나라, 뭐 이런 우리 것까지 나라, 가는 거죠. 그치. 우리 가정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가족이 있어? 저기는 분명히 남자가 바람을 필 거야. 음, 뭐 이런 적대적인 마음을 막 갖게 된다는 거죠.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리 프롬의 그 이상적인 뷰에 따르면 네. 우리가 사랑하고 결혼함을 통해서 세계를 나의 그 세계로 품는다는 건 우리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저 생명의 세계까지도 품을 수 있고 내가 존중해야 되는 중요한 세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들 이 울타리 속에서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나르시시즘을 극복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태어난 아기의 세계까지도 내 울타리 속의 소유물인 거야. 그래서 음, 양육을 할때 이상적으로는 이 존중받아야 되는 우주가 팽창할 수 있게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나의 세계에 귀속된 우주로서 양육을 시킨다는 거지. 근데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병증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생기고 이 아이는 절대 건강한 세계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이 아까 지지가 말한 수단으로 보는 양육과 부모 관계인 것 같긴 하고 이런 구조의 가정이라면 나는 꾸리고 싶지 않아. 천만 금을 준다고 해도. 근데 그게 물론 그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란 경각심을 갖고 하면 극복이 될지도 모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애를 낳으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소유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보상 심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부모의 숙제인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걸 극복해내는 분들은 영진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가족 관계 플러스 뭔가 그 이타적인 사랑, 그 울타리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사실 애초부터 잘못될 확률이 높겠죠. 처음에는 그 생각 없이, 나 외로우니까 늙었을 때 가족이 있는 게 낫지 않겠어? 혼자 죽으면 너무 쓸쓸하잖아. 이래서 사실 가족을 만드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그냥 막 물어봐도. 그래서 저도 그걸 딱 들으면 약간, 나는 저러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긴 해요. 영진님이 말씀하신 그 에리 프롬 선생님의 그 사랑을 하는 경험을 가족을 통해서 만든다. 라는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전에도 영진이랑 이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 사실 강아지를 통해서 그거를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 애를 낳는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 인간이 그러니까 원래는 영진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는 울타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뭐 내 나라, 인간이란 종 이렇게까지 확장을 하면 강아지를 한 번 키우잖아요. 그럼 바로 인간이란 종부터 시작을 해요.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그 울타리를 벌써 뛰어넘고 생물의 종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나는 이 다른 종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얘네는 뭐 사실 얘는 그냥 얘로서 존재할 뿐인데 강아지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잘 때는 자서 귀엽고 깨 있으면 깨 있어서 귀엽고 속눈썹 짧으면 짧다고 귀엽고 길면 길다고 귀엽고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엄청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생물 간의 그런 걸 느끼다 보면 막 이것이 사랑인가? 나는 그러면 얘를 막 내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이 강아지 한 마리 구조한 것만으로 제 삶이 긍정이 되는 거죠. 나는 진짜 보잘것없다가도 얘를 보면 그래도 내가 살면서 얘 하나는 행복하게 해줬다. 그러면 나는 사실 죽어도
나쁘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면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말을 하잖아, 인간은. 너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 뭐, 너 왜 엄마 보러 안 왔어? 매주 전화해 달라고 했잖아.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훨씬 갈 길이 멀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쇼컷을 발견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더 확장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봉사를 해요. 그럼 봉사하면서 누구를 많이 도와줘요. 그럼 그 경험에서 내가 사랑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의 가치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구조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 초면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뭐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 서로 간에 뭐 사랑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저는 사실 방식은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야말로 그 뭔가 무가치함을 구원할 수 있는, 거기에는 너무 동의를 하지만, 이게 꼭 가정의 형태여야 될까? 이게 꼭 애를 낳는 형태여야 될까에 대해서는 뭔가 저는 아닌 것 같은 거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이게 아닌데 이 부분만 이렇게 강조된 이유는 음모론적으로 가면 나라에서 리소스가 필요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많은 방식의 사랑의 방식이 있는데 왜 여기에만 이렇게 집착하냐 이거죠. 아, 물론 그 맞는 얘기예요. 우리 프롬 선생님도 평생 자식이 없었어. 자식을 가질 기회도 없었고 말년에는 그거를 되게 속상해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프롬의 주장은, 그러니까 프롬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건 아니긴 해요. 나의 음, 해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연인 간의 사랑이나 그 가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경험인 거는 맞고, 꼭 그때 그게 아니더라도 사랑을 할 기회는 당연히 많지. 방금 음, 지지가 말한 그런 경험들 난 너무 맞다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나갈 수 있고 내 세계를, 이 나르시시즘을 극복하는 경험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아까 지지가 그랬잖아. 강아지로는 그게 너무 쉽게 되는데 얘가 만약에 말을 하고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극복해야 되는 건 이 의식을 가진 존재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그게 내 눈에 거슬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네. 그 정도의 시련을 주는 건 사람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있기는 해. 근데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애를 도구화를 이미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극복을 위해서 아기를 낳아야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닌데, 이제 지윤님의 맨 처음 주장이, 강아지를 키우고 뭐 봉사활동을 하면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데 왜 애를 낳냐라고 음,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도구화처럼 같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나의 나르시시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아야 돼, 그건 아닌데, 아기를 낳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긴 하고, 근데 굳이 비교하자면 사람을 사랑할 때의 난이도가 더 높지 않냐, 뭐 그 음, 정도의 얘기다. 이해했습니다. 아니, 음. 저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애를 낳는 거에 막 본능이란 것도 없었고, 막 애를 너무 가지고 싶은데, 뭐 이런 여건 때문에 안 갖는다가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냥 애를 그냥 왜 갖지? 약간 그냥 저한테는 딱히 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애를 낳고 싶지만, 뭐 여건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사실 애를 낳는 게 오히려 약간 성장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저 같은 사람이라면 사실 옵션은 꽤 많은 것 같다. 낳고 싶지 않다는 아니고, 낳을 생각을 아예 못하는 사람한테는 굳이 낳을 필요는 없긴 하니까 사회생활을 더 넓혀가는 게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어쨌든 아이를 낳지 않는 문화가 있는 건 문제이긴 해요.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생활체육시설, 뭐 여러 복지 서비스들은 전부 다 인구가 계속 경제 성장률이 증가한다는 거를 전제로 운영을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분명히 지금 아기를 안 낳는 거는 이 사회가 지속 불가능한, 수가 없는 사회라는 방증인 것 같긴 하고, 그럼 그 책임 소재가 누구에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개인에 있진 않지. 음, 개인이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이런 성격 구조와 생각을 갖게 된 건 사회가 만든 거니까 이 구조적인 개혁이 진짜 절실해 보이기는 한다. 어쨌든 개인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완전 동의하고 더 나아가서 사실 어쩌면 만약에 저희가 뭐 다른 방법, 뭐 체계적으로 전체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엄청 본질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서서히 멸종을 해 간다면 만약에 인류가 그러면 그것이 그냥 그 종의 끝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잘못됐다도 아닌 것 같고 책임이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뭐 원래 모든 건 다 시작과 끝이 있는 법이니까 그냥 그것이 우리의 끝인 거고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뭐 체제적인 변화가 생겨서 이제 더 이상 이 지금 저희가 후기 자본주의니까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뭔가 주의가 생겼고 거기서 지속 가능한 우리 종의 뭐랄까 생존이 뭐 보장되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럼 그 또한 우리가 하나의 다른 진화의 길로 간 거라고 생각해서 뭐 사실 되게 뉴트럴한 것 같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딱히 없이 그냥 그저 그냥 그 시기를 겪을 사람들에게 시련이 주어지는 거죠. 네. 근데 되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원래 너무 똑똑해지면 애를 안 낳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왜 후대한테 이 삶을 영위하라고 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안 낳을 수도 있는 거고. 음. 여튼 결혼을 가볍게 얘기하려다가 보니까 되게 딥해졌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혼을 에 대한 생각이 근데 요즘 화두에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저처럼 뭔가 더 이상 예전 저희 부모님 세대의 그 결혼관이 워킹하지 않아서 저희 세대 되니까 저처럼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진 것 같고 아니면 자기의 가정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정말 그냥 본능적으로 꾸리고 싶은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뭔가 마이크로하게 보면 그 사람의 성장 환경이 그 사람이 결혼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 가정이 되게 행복했으면 그거를 계속 나도 나만의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해지고 싶다가 있고 내 가정이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내 세대에서 끊을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네,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회가 너무 단절된 느낌이긴 해서 음. 내가 내 남자친구, 내 배우자 한 명이랑만 엄청 깊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고 그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었으면 좋겠고, 내 형제였으면 좋겠고, 내 친구였으면 좋겠고, 내 애인이었으면 좋겠고, 내 선생님이었으면 좋겠고, 다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모두의 기준이 다 너무 올라가 버리고 단절은 더 심해지고 모든 것이 되어줄 애인을 찾지 못할 때 오는 그 뭐랄까 그 혼자 찾지 못하면 진짜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친구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과연 건강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저도 사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지만 좀 덜 그러고 뭔가 나의 관계망을 좀 넓혀 가야겠다. 그 실제로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역할을 주지 말고 그 역할을 다 분산해서 여러 군데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러한 뎁스의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좀 더 풍요롭게 사는 게 모든 사람의 정신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어쨌든 진짜 사람 간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많아질수록 외로움도 당연히 덜 할 거고 긍정의 그 울타리가 더 넓어질 거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어떤 저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결혼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뭐 그릇이 넓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현명했으면 좋겠고 잘생겼으면 좋겠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연애 프로그램 진짜 다 보거든요. 근데 다 보면서 느낀 거는 이상형은 별로 소용이 없다. 결국에 그 현장에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하고 눈빛을 주고받고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꽂히게 되면 그냥 그게 끝인 것 같긴 한데 지속 가능한 오래된 관계를 맺으려면 뭐 그런 거죠. 다 될 수 있는. 말해봐, 캐주얼하게.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지훈님이 네. 그 타임프레임 길게 보고 있다 그랬잖아. 예. 급하지 않잖아. 급하지 예. 않다 하면 적당한 사람 있으면 하든가 음. 말든가라는 마음일 텐데 어떤 일단 사람이 있으면 하고 싶을 것 같아. 오케이. 일단 제가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결혼을 했을 때 내 삶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랑 나랑은 독립적인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의 바운더리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각자의 영역에서의 꿈과 지향하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연히 1인분은 벌었으면 좋겠고 좀 더 벌면 좋겠지만 1인분은 벌었으면 좋겠고 최소한 그러고 가부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바깥에서 일하고 올 테니 너는 집에서 애 키우고 그러니까 애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뭐였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음. 연애 관계로도 충분히 장기 연애 관계이면 되는 거긴 하잖아. 네네네. 하지만 너 나랑 서류에 사인해 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뭐였을 것 같아? 그냥 상상해 보면.
저는 사실 그 서류에 사인하는 거는 엄청난 현실적인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제도적으로 결혼했을 때 더 오는 메리트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근데 뭐 수술 동의서를 사인해야 돼. 그러면 가족이 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어쨌든 결혼이라는 거는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까 저도 그 제도의 혜택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면 대출이 더 잘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냥 장기 연애를 잘 하다가 그냥 어느 날 결혼할 수 있게 되겠네. 그쵸. 근데 뭔가 결혼을 하면 어쨌든 서로에 대해서 더 투명해지고 선이라는 게 조금 더 불명확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연애 때는 저는 제 남자친구한테 뭐 일을 어떤 식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일을 뭐 직장을 잡았으면 좋겠고, 뭐 돈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고 이런 거 전혀 터치가 없거든요.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는데 결혼을 하면 어쨌든 재산을 같이 쓰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이제 너가 버는 돈도 우리의 미래에 같이 쓰일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거에 개입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서로 뭐 대출도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라면 얘가 대출 얼마 받든 나랑 상관이 없는데 가정이 되면 뭐 그런 게 상관이 있게 되는 거니까 그 정도의 차이일 것 같아요. 영진님은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진짜 어렵다. 사실 내가 방금 질문하면서도 아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진짜 모르겠긴 해. 내가 나름 제가 그냥 취미로 개인 에세이 같은 걸 좀 쓰는데 네. 거기에 배우자에 관한 생각이라는 타이틀로 나름의 결혼관을 한번 정립한 적이 있어요. 음.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 스토리가 흘러나가는지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하고 음.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의 삶을 50살의 나, 60살의 나를 지켜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렇게 서로가 마음이 맞으면 결혼을 하겠다라고 써놨는데 근데 결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도 역시 장기 연애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연애 관계가 불안을 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에 밀어내기 게임 같달까? 이 사람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나보다 더 경쟁력 있는 수컷이 오면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도의적 책임이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 음. 그래서 서로가 연애 관계일 때의 그 마음가짐은 우리가 서로 지금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맞아서 있지만 이게 50년 이상 지속되지 않더라도 난 너에게 뭐 아무런 책임이 없어 라는 걸 상호 합의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음. 근데 나는 그보다는 나는 지금부터 너의 삶만 죽을 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다짐한 관계일 때 제가 좀 기대하는 그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애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이성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그러면 이거 얘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도와줄래요? 아니 뭐 어떤 그냥 거?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약간 약간 동반자를 찾으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 뜨거운 이런 거라기보다는 같이 서로를 그냥 지켜봐 줄, 50대 나도 기대해 줄, 60대 나도 좋아해 줄 그런 약간 가족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들었을 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60대 때도 뜨거운 그런 건 당연히 싫고 근데 그냥 상상했을 때 되게 화목한 서로의 끝도 다 봤고 서로의 좋은 점도 다 봤고 양끝을 다 보고도 나는 얘를 그래도 내 가족처럼 케어를 하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겠다. 뭐 이 정도의 관계를 바라는 거죠, 사실. 묘사하자면 이런 거네. 나 지금 한 글귀가 떠올랐는데 예. 이거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분이 그 장학재단 지원서에 쓴 문구예요. 어. 뭐였냐면 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작은 믿음과 자신감은 누군가 나의 매일의 노력하는 시간들을 따뜻하게 지켜봐주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온다. 내가 오늘 음. 이렇게 힘들고 슬픈 날을 보내고 있지만 음. 누군가가 이 시간을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주고 있어. 라는 그
마음 한켠에 그 온기가 할 음, 수 있다라는 마음을 만들어낸다. 뭐 그런 취지의 글이었었거든요. 음,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에 있어서 수많은 파도와 풍파가 있겠지만 내 등 뒤에서 혹은 내 곁에서 나를 언제까지나 아주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관계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따뜻한 눈빛으로 누군가를 볼 수 있는 사람 하고 음. 결혼하고 싶어. 겠네요. 되게 멋있다. 저 진짜 너무 갑자기 제가 한 답변이 되게 쓰레기 답변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하고 싶은. 저도 영진님이 아, 다시 말한 다시.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 약간 뭐라 하지? 왜 동물 중에 그런 동물 있잖아요. 약간 한 번 짝꿍 고르면 평생 딱 가는 그런 음, 거. 아, 저도 그거를 하고 싶고요. 네. 아,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최종 목표이고 아, 원하는 그렇죠. 어떤 동반자를 원하냐면 또 결국에는 다 현실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 내가 지금 방금 이제 대답 못했던 게 지향점은 이건데 나의 이상로는 이건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 어디 가서 음, 이런 사람을 찾을 것이며 맞아. 그 사이에 뭐 그러면 무슨 지표로 그거를 판가름해서 그것도 뭐 1, 2년 사귀어 봐야 알게 음, 될진데 맞아. 아, 너무 그러면 이게 내 결혼관이면 난 결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지기도 해요. 그쵸. 되게 운도 큰 것 같아요. 뭐 음. 어느 시기에 누구를 만나냐. 예를 들어서 너무 좋은 파트너예요. 그러길 충분히 그럴 자질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너무 같이 겪은 어떤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게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건 사실 운명에 맡겨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최신 정립하고 있는 그 마음가짐은 네. 우리 존경하는 에리 프롬 선생님의 이론에 따르면 진실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마음에서도 참된 사랑을 피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나는 그 말을 믿어. 우리 프롬 선생님의 평생의 그 사상이시니까. 음,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내가 누구라도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을 해줄 수 있다면 음, 누구라도 그 사람도 그렇게 나한테 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럼 누구든 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게 또 딜레마인 음. 거야. 가설이긴 한데 만약에 에리 선생님 말한 그 얘기가 맞다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사랑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누구를 고르냐? 그건 그냥 몸이 반응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그러니까 딱 보고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관심이 가는 사람. 그치? 근데 맞아. 그냥 그게 운명적이라기보다 어쨌든 60억 중에 한 명은 골라야 돼. 그랬을 때 그냥 그 시간에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이고 내가 누구 어떤 타입을 좋아하고 이런 걸로 연결이 지어지고 그냥 그 첫 스파크가 그런 베이직한 그런 몸의 반응이고 음. 그 다음에 사랑에 가는 능력은 그 첫 선택과는 완전 별개로 그냥 랜덤이다. 랜덤인 누구도 다 사랑을 해야 되는 거다. 인 것 같네요. 마, 맞아요. 정확히 그게 에리 선생님의 얘기야. 누구라도 사실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너의 음. 능력을 계속 평생 갈고 닦아서 그런 사랑을 해내렴이니까, 그냥 아무나 내 본능이 땡기는 사람 한 명 잡아다가 내 사랑을 입에 듬뿍듬뿍 쳐넣어. 입 벌려. 에이, 무럭무럭 자라라. 근데 되게 멋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랑하는 능력도 같이 커지면서 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인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진짜 너무 속물적이다. 지금 요즘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그 랜덤인 한 명한테서 지금 구하는 조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음. 조건을 다 채워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선 보고 결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에리 선생님의 이론에 따르면. 그 얘기도 정확히 해요. 음, 자유연애 시장이,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시장적 성격과 네. 자유연애관이 만나버려서 지금 끔찍한 괴물이 나왔다. 그냥 아, 사랑에서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해내는 능력인 거고, 그냥 음, 옛날처럼 누가 너랑 결혼해. 정해주면. 그럼 오히려 더 시작이 쉽다. 지금 음, 시작도 못하고 있다. 맞아. 맞네. 개혁해야겠네요. 대국민 추첨합니다, 여러분. 김아무개 씨하고 이아무개 씨 결혼하세요.
신천지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나 최근에 그 얘기 들었어. 아, 그러니까 진짜요? 네. 내가 어딘가의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통일교가 그렇게 하는데 아, 맞아. 통일교요, 통일교가 통일교. 예. 신도들끼리 짝지어 주는데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나 그때 진짜 그 도덕적 딜레마. 무엇이 옳은가 하면서. 그, 도덕적으로 둘 다 맞을 수 있죠. 어떤 사냐에 따라서. 난 그래서 그게 틀렸다고 차마 발언하지 못했어. 틀리지 않았으니까. 틀리지 않았어. 음, 그렇구나. 여튼 재밌네요. 우리 네, 모두 꼭 그런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랑을 찾을 수 있길 바래요. 클로징 진짜. 멘트. 예. 지금 우리 30대 분들 다 비슷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 1시간 동안의 논의에서의 결론이 뭐야? 모르겠다. 결혼, 결론 원래 없다. 결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음, 자기만의 답을. 근데 나는 포기를 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해. 결혼을요? 아니면 어, 사랑을요? 사랑을. 아, 나 이 얘기는 꼭 해야겠어. 어, 들어줄게요. 우리 에리 프롬 선생님이 말년에 걱정했던 거가 사람들이 죽음 지향적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죽음애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아까 했던 얘기, 우리 그냥 이대로 살다가 멸종해도 뭐 그뿐인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심리적인 기절을 굉장히 우려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는 존재들이라면 우리 죽으면 안 되는데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해 가야겠어? 우리가 더 잘 살려면, 더 행복하려면, 더 풍요롭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논의하고 대화하고 공부하고 해내자. 이 음,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음, 이게 생명애라는 그 타이틀로 생명지향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너무 죽음의적인 경향으로 기울었어. 그러니까 지금 내 음, 마음가짐도 그렇잖아. 뭐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음, 마음을 계속 갖게 되는데 삶도 뭐 열심히 살다가 안 되면 죽지 뭐 하게 되는데 그, 그럼에도 우리가 좀 포기하지 않고 어쩌둥둥 저 사람과 더 잘 사랑할 방법이 없을까? 내가 꼭 그 좋은 결혼 생활을 해낼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좀 다들 우리 30대들이 마음을 모아서 지향했으면 한다. 음, 입니다. 멋지네요. 네. 네, 저는 살짝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냥 받아들이자 주의거든요. 사실 뭘 하든, 반박되죠. 아, 그러니까 살아간 게 이렇게 좋은 데는 그 사람들 생각인 거고, 왜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남한테 강요를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멸망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으로 죽음이 왜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건 다 끝이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자연을 위배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내러티브에 따라 다를 텐데 누가 보기에는 극복해내서 좋다라고 영웅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간에 죽음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결혼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들 각자 생각대로 그냥 그 시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결정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결혼을 하고 싶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뭐 좋은 집안에 좋은 대학 나온 남편과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해서 결혼을 했어. 그래도 전혀 뭐 틀린 삶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그것만 맞는 삶이냐 했을 때 당연히 그것도 아니고 뭐 이혼은 했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결혼관 뭐 내 삶의 가치관 이런 게 바꿔가고 진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뭐 큰 의미 없다. 너무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왜 저게 아니지? 나는 왜 저렇게 될 수가 없지? 왜 나는 지금 결혼을 못해서 낙오자가 된 것 같지? 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으면 좋겠다. 나 포함해서. 나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가끔 조급해질 때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맞아. 이게 피어 프레셔가 있다 보니까. 근데 똑바로 차리고 이게 어차피 인생 기니까 뭐 5년, 10년 차이 나든 안 나든 큰 의미 없다. 나도 내 마음의 80%는 사실 지훈님 마음이랑 완전 똑같아. 그냥 음,
에리 프롬에 의해서 세뇌된 20%가 내 머릿속으로 계속 그런 생각을 주입하고 있긴 한데 사실 완전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모두 화이팅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결혼 어떻게 좀 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를 모쪼록 원하는 대로 되기를. 네,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네.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더 매운 거 많이 생각해 와 볼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세요. 네.